아유, 반갑습니다. 근데 오늘 굉장히 춥다 그래서 옷을 두텁게 입었는데 춥습니다. 근데 오죽 우리 유기남 회장만 춥지 않다고 하면 참 연구역강하시다. 사람들이 그 2010년을 경인년 해가지고, 경인년은 하얀 색깔의 호랭이 백호에 하라고 해가지고 다 질상이 보증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러한 백호에 혼치돼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. 물론 이 호랭이는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국난을 당할 때마다 아주 어김없이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은 적이 우리를 호시탐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. 일본이 정한론을 펴가면서 철회할 때 한반도를 호시탐탐하고 있다. 또는 6.25 동란 때 김일성 집단이 남침을 했을 때도 호시탐탐. 뭐 국난이 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단어 하나가 아마 호시탐탐일 것입니다.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호시탐탐이냐. 호랭이 사냥가는 호수를 보면 개가 들어가요. 그러면 개가 호랭이를 잡기 위해서 겨냥하는 눈초리는 견시탐탐 더 무섭지 않느냐. 또 우리가 그 동물세계 여기 보면은 사자가 그냥 광야를 누리면서 굉장히 사냥을 많이 합니다. 그 사시탐탐. 근데 우리는 견시탐탐이다, 호시탐탐이다, 사시탐탐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. 꼭 호시탐탐이라고 해요.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원초적인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번초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그 동물편에 보면은 이 호랭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호랭이는 어떤 동물이냐 하면은 첫째 다른 동물과 달리 사물을, 즉 자기가 사냥해야 할 상대방을 딱 봤다 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다. 그러한 그 시계 반경이 넓고 시계 고도가 높다고 하는 이것이 첫째 호랭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. 그래 그것을 한마디로 일목간물이라고 해요. 한눈으로 그 목표물 전체를 간파한다 이런 소리죠. 이제 그렇게 적을 살피는데 주도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,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보통 동물이고 사람이고 한 번 대적해봐가지고 상대방이 오냥 세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겁을 먹습니다. 근데 호랑이는 어떠한 상대가 되었든 강한 상대가 할지라도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세 번 덤벼들어 봐가지고 세 번 다 못 이길 적에 그때서 이 상대는 내가 대적할 게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삼약부중주, 세 번 던져 들어가지고 적중하지 못했을 때 들어서 포기한다. 그러니까 아주 끈질긴 불태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고 아주 무섭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.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호랭이 머리에 그 흰줄 무늬가 왕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수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호랭이의 그러한 그 도준 본능, 관찰 본능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호랭이를 당할 다른 동물이 없다. 그래서 백수의 왕. 그래서 그 호시탐탐의 주수공, 대개 그 개를 이끌어가는 가장 그 리더를 가리켜서 저 개 중에 주인공이니 또는 동물들을 가리켜서 그 호시탐탐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데 개나 호랭이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랭이는 주수공이죠. 만약에 개를 얘기하려면 주견공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.
그런데 문제는 흰색 호랭이 해가 우리만의 것만 아니죠. 대한민국에만 경인년이 아니고 뭐 북한에도 경인년이고 중국에도 경인년이고 일본도 경인년이에요. 그러니까 이 호랭이는 우리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. 문제는 금년이 흰 호랭이의 띠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백호전이 벌어져야 할 이 종국이 아닌가, 판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. 근데 이제 호랑이는 그 강인한 힘을 우리가 담다가지고 전진하자 뭐 그 다 좋은 얘기입니다.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결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결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일목한물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, 호랑이는 아주 성실합니다. 성실한데 어느 정도 성실하냐 하면은 새벽 3시면은 반드시 산보를 시작해서 5시까지 걸려요. 이건 뭐 우리 조상들이 오랜 과천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12지 가지고 시간을 나눌 적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할 적에 인시가 새벽 3시부터 5시예요. 그래서 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아기가 운 것도 바로 그때 울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초저녁에 울면 그건 괴로움이 아닌데 새벽에 우니까 그래서 그 꽃감 얘기도 그때 나온 것이고 호랭이가 산보하다 그 얘기 듣고 결국 더 무서운 게 있구나 했습니다만 그렇게 성실한 호랭이지만은 일목간무라는 호랭이지만은 그 정보에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. 꽃감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애기 울음소리 그치는 거 보고선 저보다 더 무섭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. 그러니까 아무리 강자도 허점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간물 한 번 보면은 그 사물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이것이 호랭이가 갖는 지혜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호랭이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이유는 강약점을 전부 신체 부위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. 호랭이는 상대할 때는 호랭이는 그만큼 치밀한 정보 판단과 그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권투 선수 시합하기 전에 비디오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약소를 찾기 위한 것이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전 의지를 지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이상 도전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포기한다. 그런데 이 문화가 바로 우리의 그 호랭이 문화인 것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장기에 뻥할 때도 하나 둘 셋 우리가 씨름할 때도 3판 양석 바로 이런 것이고 호랭이 문화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관하고 무관을 볼 때 무관 가서는 호랭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도 문관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 이유도 뭐냐면은 결국은 지지 않는 도전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쟁 나갔다 한 번 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니 뭐 한 번 실수는 병가 상사는 얘기가 뭐냐면은 호랭이 논리로 보면 아직도 도전의 여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 가지고서 이게 승부 결정해야 됩니다. 넷째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법칙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호랭이로서 아주 자랑인 것입니다. 여러분들 지난번 아마 한 2, 3개월 됐을 거예요. 북한에서 방송한 것 중에 그 동물 싸움하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. 거기 보면 사자하고 호랭이 싸움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사자가 지더군요. 근데 그 호랭이 신사는 뭐냐면 싸우다가 사자가 쓰러지잖아요. 쓰러지는 공격 안 해요. 일어서서 다시 덤빌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이 호랭이 신사들에게. 그러니까 이 싸움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김정일은 그런 질서를 지키지 모르잖아요. 바로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이러한 법칙을 지키고